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자기 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켠 이유가 요즘 이제 뭐 이제 곧 고3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수능을 친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수를 선택하거나 또는 뭐 삼수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 늘 수험생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도 정말 혹독한 수험 생활을 겪어왔었고, 늘 수험생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요맘때쯤 되면 다들 참 싱숭생숭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여러 또 학생들에게 또 힘을 주고자 또는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인생 자체가 정말 남과 다른 인생이에요. 영화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제 인생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자체가 나왔습니다, 벌써.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부터 해서 각종 상을 휩쓸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무슨 뭐 어쨌든 깐능지 하여간 오스카인지 다 상을 휩쓸고 다녀요, 그 영화가. 저는 이제 또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제 인생이 정말 남과 다르다는 거. 정말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는 어떻게 경험하기 정말 힘든 인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치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이제 이게 늘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늘 저는 이제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아침에 눈 뜨면은 기로에 서 있어요. 네, 좀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거는 뭐 제가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는 분들에게나 또 이렇게 속사정을 다 이렇게 털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뭐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어릴 적에 이제 6학년 때 저는 전학을 갔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은 정말 어릴 적 고향이었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 정말 그 냇가에서 또는 저수지에서 함께 물고기 잡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개구리 잡고 이렇게 각종 곤충, 매미라든가 잠자리, 메뚜기, 거미라든가 사슴벌레 같이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6학년 때 2학기 되면서 멀리 전학을 갔습니다. 집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학 간 이유가 중학교를 좀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중학교를 갔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자체가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든 고등학교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제 이렇게 유명한 학교지만, 그 고등학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웬만한 시골 중학교에서는 전교 1, 2등 해도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장전입 하다시피 해서 중학교 때를 제가 이제 좀 멀리 갔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장 큰 대형 중학교, 남학생만 한 500명 있는 중학교에 가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상위 한 1% 안에 들어야 또 이제 원서를 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든 3년 내내 고생을 했어요. 저는 제 친구들 다 여기 중학교 다닐 때 저 혼자 멀리 다녔었고,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실어다 주셨고, 아버지가 이제 군청 공무원이셨는데 갈 때 이제 같이 출근했고, 퇴근할 때 또 같이 데려오고, 나중에 중3 때는 저는 자취까지 했습니다. 이제 중3 때는 중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열심히 공부했죠. 물론 그 와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또 이제 멀리 갔기 때문에 또 하숙을 했죠. 지금은 기숙학교라서 이제 전국에서 학생을 받아서 기숙사에다 집어넣지만, 그 당시엔 하숙을 했었고, 3년 동안 하숙을 했고, 3년 동안 하숙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전교생 269명 중에 269등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뭐. 예. 전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전교 꼴찌할 확률이나 1등 할 확률이나 똑같은 거고, 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꼴찌들만 모아도 몇수 한 2천 명은 나올 거니까, 뭐, 제가 그렇게 뭐, 특출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 당연히 대학을 못 갔겠죠, 제가. 내신 자체가 꼴찌다 보니까, 대학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었고, 물론 뭐 수능 성적은 나중에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예. 1등급이고요. 당연히 우수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고 많은 두려움과 참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선택을 당시 이제 약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걸 가지고 갈 것인가. 약대 같이 가자던 친구에게 제가 한 소리가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약국 가서 약이나 팔고 앉았냐. 인류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일이고 나는 그런 짓은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 하겠다. 앉아서 바카스나 팔고 뭐야 또 저기 파스나 팔고 앉았고요. 겔포스 팔고 이럴 것 같은데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큰 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진학을 해서 외교관의 꿈을 품고 뭐 동시통역사의 꿈을 품고서 열심히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와서 많이 놀았죠 좀. 그 전까지 제가 축구에 워낙 미쳐 있어가지고 완전히 축구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쭉 냈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축구도 하다가 축구 동아리에서 이제 워낙 술을 많이 먹고 워낙 이게 이제 싸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과 경기할 때 그래서 이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이제 탁구를 또 빠졌고 탁구에 벌써 빠진 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예. 그나마 그렇게 탁구라는 종목에 이렇게 매진하여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선택이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이라는 관문이고 어느 대학교 갔는가 대학교 서열 순위 때문에 또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그럴 겁니다. 지금 억울하게 대학 가신 분도 많고 저도 그 억울함을 많이 압니다. 저는 예. 네, 참 세상이 뭐 그렇지만 정말 분하고 참 억울하고 그래요.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막 서울대 들어가는 거 보고 이러면은 기분이 참 뭐 같죠, 그죠? 뭐 그런 케이스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입시 제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와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양보했다 생각합니다. 예. 뭐 좋은 마음으로 어쨌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요한 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학이 중요한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뭐, 저도 사실 뭐 학벌로 보면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굉장히 좀 우수한 쪽으로 왔는데, 인생이요, 저보다 이제 공부 못한 학생이 훨씬 많죠. 잘한 학생보다 못한 애가 훨씬 많은데, 근데 걔네들이 잘된 애가 많아요, 저보다. 저보다 잘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물론 대학을 못 간 학생도 있고 대학을 뭐 다른 좀 후진 대학 간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이 뭐냐면요. 세상은 항상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그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서 성실하게, 그죠?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그죠? 20살 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가 전부인 것 같고 대학교가 내 인생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30세쯤 되면 그게 조금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도 잘못된 학생이 많고 뭐 대학을 좀 후진대 갔는데 또 잘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10년이 더 지나요. 40세가 되면요. 또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이제는 또. 그죠? 50세가 되면 더 많이 달라지겠고 60세가 되면 더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나는 과거의 나의 그 집대성이다. 그죠? 하루아침에 현재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10년간의 그 꾸준한 결과물이 현재의 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현재 바꿀 수 없어요. 내가 5년, 10년간에 이렇게 쌓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현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앞으로 10년 후,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는 뭔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는 모릅니다. 예. 순간순간에는 어떻게 됐나 몰라요. 마치 살찌는 거와 같아요. 하루에 10g씩 살이 찐다고 쳐봅시다. 10g, 그죠? 하루에 10g이면은 한 달이면은 300g, 1년이면은 3.6kg. 이게 10년이면 36kg가 찌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말로 이제 세상이 물론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었죠. 물론 공부 잘한다고 되는 세상도 아니고 대학교 잘 간다고 되는 세상도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자존심에 좀 금이 갈 수는 있겠죠.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학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금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제가 본 바로는요. 꾸준히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언젠가 찾아올 그 나만의 전성기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나쁜 짓 안 하고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 보면은 다 잘 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죠? 제가 봤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주변에. 또 어떤 때 보면 30대에 잘 나갔는데 40대에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또는 그런 교만감이라든가 자만심 또는 그렇게 좀 약간 그 안도감이라든가 이런 마음에서 이제 달라진 거죠. 세상이. 꾸준히 열심히 해온 사람들 나중에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뭐 공부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잘 돼가지고서 사장이 돼가지고서 그랜저 타고 그죠? 그 처자식 데리고 와이프도 이쁘고 아이들도 한 2명 잘 낳았어요. 아들 딸 예쁘게. 근데 웃긴 건 학교 다닐 때 진짜 병신 같았거든요. 공부도 참 못하고 저는 운동도 잘해가지고 운동도 참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인기도 많고 잘 나갔고 걔는 어째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애가 병신 같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되게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걔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걔에 대해서 이렇게 쫄리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걔를 굉장히 칭송하고 걔는 잘 됐어요. 사장이에요, 사장. 그리고 뭐 일 잘 풀렸습니다. 다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일개 그냥 예? 그죠? 죽지 못해 살다시피 하는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껏해야 20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 산 만큼 또 저 여러분 현재 뭐 딱 고등학생들의 한 2배 가량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나이 때는 정말 대학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나 보니까 이제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정말.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언젠가 기회가 오긴 오거든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조차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 없고요. 멀리 봐야 되고요. 인생을. 그죠? 뭐 내가 남들한테 양보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내 자리 가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죠? 나는 또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살아서 또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이렇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링컨도 그랬고요. 에디슨도 그랬고요.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인생에 잘못 많이 꼬인 게 많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과연 제가 무너지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10년 후를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하면은 그 10년 뒤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정말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게 정말 인생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정말로 참 다이내믹해요. 그때그때는 모르지만 지나서 보면은 자, 뭐 한자성어에 사자성어에 금시작비라는 말이 있어요. 금시작비.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이제 딱 그것이 다 주님의 놀라운 또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언뜻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자, 모든 이 지식의 근본이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죠?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참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워낙 잘 나갈 때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인싸, 킹카 이러다 보니까 겸손함이 부족했어요. 엄치나 뭐 이러니까 늘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그렇죠. 어릴 때 워낙 또 인물도 잘났고, 예, 공부도 잘하고 해서, 예,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이런 교만을 좀 버리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개고생 많이 했어요. 살면서 성인 돼서 개고생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도 참 눈물 많이 흘렸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버티고 끝까지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세상의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약이 되는,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정말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어떠한 일이 옵니다. 정말로 저는 몇 번 체험을 했어요. 인생에서 한 두세 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기르기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마다 아, 내가 좀 더 커지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올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정 힘드시면 여러분이 어딜 가보면 되냐면, 전 이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살기 힘드신 분들, 정말 괴로우신 분들, 그 서울대병원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예. 응급실 그냥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병실로 들어가서 병실에서 응급실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일단 일반 병실로 가서 병실에서 응급실로 통하는 길로 들어가면 응급실 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가서 하루 종일 구경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쭉 나와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아, 세상이 아름답구나.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또 감사함을 느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루하루 숨 쉴 수 있다는 거,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예. 정말로 한번 살기 힘드신 분들은 서울대병원 응급실 내지는 뭐 대형병원 응급실 어디든지 가보세요. 대학병원들.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낄 거고, 야, 팔다리 멀쩡하고 이렇게, 그죠? 밥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예. 뭐 그 정도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말이 너무 길어졌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시기예요. 가장 설레임. 여러분들은 현재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정의감이 넘칠 때이고요. 가장 또 설레임이 있을 나이입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지나보면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아깝게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내세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또는 전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학생들을 가장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쪽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순수함이 남아있고, 그죠? 정의감이 남아있는 시기이고요. 아직은 파릇파릇 또 희망이 항상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어떨 때 힘이 나냐? 학생들 보면 힘이 나요. 우리 강사들은요, 학생들 강의하면서 강사들이 맛있는 걸 먹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학생들한테 이 학생들이 곧 저의 힘이 됩니다. 저의 스승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예, 반성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제 스승은 저의 학생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겐 항상 희망이고 또 저에겐 항상 또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늘 명심하시고 항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죠? 이번엔 20분 컷으로 자르겠습니다. 20분 딱 되면 자르겠습니다. 네, 밤늦게 또 즐거운 밤 보내시고 행복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